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자료 해석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해석 파트는 여러분 커다란 표, 도표 이런 거 주어져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석해서 이제 문제를 맞는 거 고르고 틀린 거 고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무조건 조금 어려우니까 앞에 거에서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한 후에 뒤에 거에다가 토스한다 이런 생각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내가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가 있을 때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보고 푼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시는 게 좋고요. 보기도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봐야서 다 본 다음에 내가 답을 고르겠다.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일단 답이 골라지는 그 즉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기 가운데서도 벌써 답이 찍찍찍 지워지고 답이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답을 다 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지 혹은 계산이 전부 다 맞는지 그런 거 볼 필요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정확히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시간 넘치면 여러분 다 풀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감하게 버릴 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을 거예요. 그걸 이제 준비하셔야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전혀 끄떡없이 풀 수 있는 겁니다. 버릴 게 투성이가 돼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계산해야지. 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대표 예제고요. 자료 계산 문제가 등장했네요. 다음은 H사의 2011년 3월 승용차 판매량을 정리한 것이래요.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증감률은 얼마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증감률. 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증감률 구하세요. 그러면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준이 되는 연도가 있고요. 혹은 기준이 되는 어떤 달, 기준이 되는 어떤 월, 이런 뭐 일, 이런 거 다 있어요. 기준이 되는 어떤 금액,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교 대상이 오고요. 비교해서 방금 세웠던 기준을 빼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증감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 대비 몇 년이라고 나왔으면요, 몇 년 대비, 이 뒤쪽 게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그죠? 몇 년 대비 이거니까 비교가 여러분 뒤쪽 거예요. 몇 년 대비할 때 대비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준이고요. 조금 말이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뭐뭐 대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016년 대비 2017년에 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가 기준이고요. 얘네가 비교라는 계산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 이 증감률 구하는 공식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식을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을 써요. 근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외우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여러분이 뭘 쓰냐면요, 이 식을 쓴다니까요. 보세요. 2017년 3월 승용차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이니까 여러분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전년 동월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2016년 3월이 기준이 되고요.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증감률, 2017년 3월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어떻게 됐느냐? 요거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를 더하고 여기를 더할 거예요. 자, 여기를 더한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0757. 수학은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할 때 실수하시면 정말 안 좋아요. 네. 뭐,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10하고 3이니까 8이 나올 거고요. 1 올라가서 10하고 22가 나오고요. 2가 올라가서 4, 24,280 되었고요. 여기는요, 여러분, 7738, 10636. 만약에 여러분 그 칸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3개짜리를 다 계산하세요. 이 상태에서. 근데 얘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가지고 864, 336 이렇게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표가 계산하기 편한 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 줄을 그냥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쓰지 말고요. 쓰면 여러분 시간은 무조건 소비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으로 써야 돼요. 여기 계산하면요, 13이 나오죠. 네, 1 올라가서요, 16이 나오네요. 1 올라가서요, 0이 나오고, 2063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24280, 네, 여기에 20638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계산이 뭐 조금 틀렸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맞기를 바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쓰냐면요, 식을 이렇게 써요. 24280 분의, 그 다음에 20638에서 24280을 빼야지.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증감률이 나와. 라고 여러분은 쓴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 요 식을 여러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 쓰면요, 여기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가로 계산 할 수 있나요? 5자리만 해도 가로 계산 힘들어요. 빼는 거.
그죠? 네. 뭐 세 자리 들은 건 쉬운데 5자리만 돼도 조금 힘들어요. 귀찮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 또 그래도 할 만한데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건 더 못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로 나눈다?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어차피 못 구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요. 자, 계산을 할 때, 증감률을 구할 때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24280, 638인가 알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무슨 계산해야 되냐면 세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20638 빼기 24280 하면 틀린 사람 많아요. 막 이러면서 계산하는 사람도 많고요. 물론 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대신에 항상 일관성을 갖게 하는 게 좋아요. 24280 적고요. 20638을 적어요. 이렇게. 세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딘 걸 뺀다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형태로 가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앞에 거란 걸 기준이 되는 걸 알잖아요. 24280이 기준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24280이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뺐을 때, 자, 뒤에 것부터 빼지 말고 웬만하면 앞에 것부터 빼세요. 연습하세요. 4에서 0 빼면 여러분 4가 아니라 뒤쪽에서 1 깎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4인가 3인가 고민하다가 상태 봤을 때, 오, 깎이네. 3이 적힐 거고요. 이것도 6일까 봤더니 깎이나? 안 깎였네. 5인가 봤더니 깎였네. 4,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여러분. 3642를 혹시 구할 수 있었다면요. 그 계산을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여기다가 여러분 쓰세요. 여기다가. 3000. 600인가? 되네. 600. 50인가? 안 되네. 40. 2 나오겠군.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어차피 몇 배를 하죠, 여러분? 100배를 하잖아요. 00 붙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얘랑 나눠야 돼요. 그러면 요 식을 한 번 쓸 때 여러분 이거 적고, 이거 계산하려고 이거 적고, 또 적어서 그거를 다시, 이거 여기 만약에 여기 3642가 나왔으면 여러분 아마 또 이렇게 적을걸요? 그럼 3642에다가 00 붙이고, 24280 또 나눠야 돼. 하면서 막 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는 시간을 한꺼번에 줄여서 쓰라는 소리예요. 제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증감률 계산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쓸 때조차도 이런 식으로 써보라고. 써보듯하는 버릇을 갖고 계시면요. 있으면, 네, 이런 버릇이 있으면 당연히 시간 아낄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꼭 한번 익숙하게 해 보시고요. 이거 쓰면 절대 시간 낭비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24280에서 여기서 하나 들어가네. 24280.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몇 초 안 차이 나겠지만 여러분 그 몇 초가 여러분 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121400이니까 한 5배 들어가나요? 딱 5배 들어가네요. 네. 제로. 정확히 15%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가 더 적으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부호는 붙을 거고요. 큰 것에서 작은 걸 뺀 이유는 원래는 마이너스 작은 것에서 큰 걸 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마지막에 바꿔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것에 작은 걸 빼고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생각하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5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이 여러분 5번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요. 뭐 물론 한 문제 푸는 게 네, 뭐 시간을 좀 소비를 했지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증감률에 대한 어찌 보면 이 뭐랄까요? 조그만 어떻게 보면 이런 식 가운데 나오는 시간 절약할 수 있는 팁 정도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증감률은 워낙 많이 나와서요. 다음은 국적별 외래계 입국 현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보면요. 보기가 4개 정도 되면 원래 이 밑에 보기가 여러분 대부분 이제 기역 2개, 니은 2개, 디귿 2개 막 이런 식으로 뭐 기역 3개, 니은 3개 뭐 좀 되게 골고루 잘 나옵니다. 4개 정도 되면요. 5개 정도 되면 약간 비대칭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기역이 몇 개죠? 기역이 2개래요. 니은이 몇 개죠? 니은이 3개예요. 디귿이 2개고요. 리을도 2개예요. 그럼 누가 지금 제일 많냐면 여러분 니은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니은부터 잠깐 보세요. 꼭 기억부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과 중국 입국자 수를 합하면 매년 아시아주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랬는데요. 아시아주에 일본하고 중국만 합치면요. 전체 100만 명이었는데 71만 명, 79만 명, 87만 명이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아무튼 50%는 넘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니은 일단 옳다라는 겁니다. 근데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그럼 벌써 호호 가장 많은 건 여러분 저번에 설명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가장 쉽거나요. 네. 쉽거나 대박이에요. 쉽거나. 많으니까 쉬워요. 쉬운 거니까 많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그 다음에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이냐면요.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거죠. 얘를 골라봤는데 얘가 답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니은이 들어간 게 3개가 파바박 지워질 겁니다. 그럼 니은 들어간 거 지우세요, 여러분. 니은 들어간 거.
그러면 저거랑 요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기억은 무조건 맞다는 사건을 알았어요. 답에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니까 분명히 틀렸다는 소리죠, 기억은. 그럼 여러분이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디귿, 리을이 틀렸나?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럼 여러분 디귿과 리을을 동시에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억은 봐도 의미 없죠. 어차피 맞을 거니까요. 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표현이에요. 옳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건 틀렸고 얘는 답이 아니니까 맞았고 이런 소리죠. 자,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17년에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중국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2017년에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죠? 올해처럼 뭐 흔히 말하는 네, 사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뭐라도 다 걸리게 된다 그러면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증가할 것이다. 예상을 해버렸죠. 예상한 거는 약간 뭐랄까 여지가 있어요. 그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정도면 여러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증가할 것이다. 약간 말에 확신이 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틀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네. 그 좀 불안불안하니까 리을을 보는 거예요. 매년 입국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국가는 한 곳이다 그랬는데요. 일단 미국 봐도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캐나다를 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한 곳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을은 확실히 틀렸어요. 그럼 리을이 확실히 답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5번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당연히 디귿도 틀린 거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기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편은 ABC 세기업의 남자 사원 390명에게 현재 근무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총 10개의 보기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비대칭이에요. 3이 3이 나올 거예요. 기억이 2개고요. 니은이 3개고요. 디귿도 3개고요. 리을은 2개예요. 이렇게 2, 3, 3이.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니은, 디귿 위주로 볼 거예요. 먼저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니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불만을 나타낸 기업은 C사이다 그랬는데요. C사의 사람 수는 여러분 뭐 B사보다 불만 수는 적어요. 근데 가장 많이 불만을 나타낸 기업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 여러분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 전체 사람분의 전을 말하는 건가? 이런 약간 그런 뭐랄까요? 좀 중의성의 표현이 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뭐랄까요? 이겨내느냐 그런 거 문제인데요. 여기에서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전부 다의 비율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사람과 정확히 똑같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불만 나타낸 기업.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A사에 80%가 불만을 나타냈고요. B사에 70%가 불만을 나타냈고요. C사가 60%를 나타냈다 그래주면요. 어디가 가장 많이 불만을 나타낸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해도 여러분 무관한가요? 비율로 봤을 때 사람 수는 얘는 8명이고 얘는 70명이고 얘는 600명이라고 한번 해봐요. 전체가 얘는 1000명이고 얘는 전체가 100명이고 전체가 10명이었을 뿐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면 그럼 1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70명, 1000명 중에 600명이라고 한다면 A, B, C 기업 중에 가장 많이 불만을 나타낸 기업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걸 고르나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 수에 따라서 고르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죠? 비율로 가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하, 비율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이 돼야 되고요. 실제로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불만을 나타낸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그렇게 뭐 수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B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비율로 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분수비교법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네.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지금 136분의 71명, 136명 중에 71명이 불만을 나타냈고요. 142명 중에 73명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도대체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비교하고 싶어요. 여기 부등식을 비교하고 싶단 말이죠. 누가 더 큰지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자, 여기서 이 녀석이 늘어난 양을 구해보세요. 늘어난 양 6이죠? 늘어난 양을 계산해보세요. 얼마가 늘어났나요? 2가 늘어났죠, 여러분? 그러면 얘를 잠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늘어난 양과 늘어난 양만으로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길 잠깐 블라인드 시키세요. 잠깐 너는 비워줘봐 하고 얘랑 얘를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136분의 71이랑 6분의 2랑 비교를 해보세요. 6분의 1은 여러분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떠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6분의 71 정도면요. 3분의 1 정도가 한 4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5 정도인데 얘는 71이 넘어 올라갔기 때문에 3분의 1보단 얘가 훨씬 크죠. 그렇다면 얘랑 부등호 비교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래 거랑 얘도 요 사이에 부등식이 얘가 성립해요, 여러분. 알겠나요? 요거 여러분 수학적 이론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인데 이해하는 게 조금 걸릴 수는 있는 문제예요. 그런 건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요 방법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어난 양 적고요. 늘어난 양 적어서 얘분의 얘가 얘랑 어찌 보면 비분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주면 얘가 왜냐하면 이쪽은 여러분 간단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늘어난 양은 생각보다 숫자가 적어져서 간단해져요. 그럼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실제 얘랑 얘랑도 부등호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이 더 컸으면 실제로 얘가 더 컸다는 소리예요. 블라인드 했던 얘가요. 알겠나요? 이런 거 여러분 연습 몇 번 해보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1분의 19, 21분의 19가 큰지 여러분 23분의 20이 더 큰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막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막 몇 개 잡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나와요. 늘어난 양 2, 늘어난 양 1이죠. 그럼 2분의 1이 크냐, 21분의 19가 크냐, 21분의 19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요런 풀이를 여러분이 몇 번 해보신다 그러면 이 분수기호법은 금방 익혀주실 거고요. 자료해석 파트에서 여러분 분수비교법을 안 쓴다? 절대 안 돼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여러분. 이거 분수비교만 하셔도 여러분, 나눠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서로 일로 곱할까? 별 생각 다 할 겁니다. 엄청 오래 걸릴 뿐이에요. 분수비교 꼭꼭 하세요. 네. 필수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이 더 크냐 봤더니 136분의 71쪽이 더 커요. 142분의 73쪽보다. 그러니까 C기업이 가장 일단은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퍼센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불만 나타내는 기업은 C사에다가 여러분 맞는 말인 겁니다. 지금 근데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니은이 맞기 때문에 니은 안 들어간 걸 일단 삭제하시고요. 네. 니은이 들어가서 전부 다 기억 디귿리로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해야 돼요. 네. 다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 거예요. 많이 나온 거 위주로 볼 거예요.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회답한 사람이요. 가장 적은 비사는 가장 근무 조건이 좋은 기업이다 그랬어요.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회답한 사람이 가장 적은 비사가 가장 근무 조건이 좋나요, 여러분? 모르죠. 만족 쪽이 많은 게 좋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느 쪽도 아니다가 많은 게 적은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네. 이건 약간 어폐가 있네요. 디귿은 일단 딱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디귿이 지워지네요. 디귿 날라가세요. 별 효력이 없었어요. 네. 이제 기억하고 릴 중에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맞는 거 하나만 고르면 되거든요. 자, 기억 보면요. 이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근무 조건에 대해 불만 나타내는 사람은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390명 중에서 173명이 여러분 불만이니까 과반수는 안 되죠. 과반수가 지금 거의 195명 정도 돼야 되잖아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기억 니은이 답이네요. 그래서. 그죠? 만족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은 비사가 근무 조건이 가장 좋은 회사이다. 만족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은 비사. 많긴 해요. 근데 근무 조건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퍼센트를 봐야 되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분수비교법 한번 써볼까요? A사가 112분의 47명이 만족이고요. B사가 142분의 58이 만족이에요. 분수비교법 해볼게요. 누가 더 큰지. 몇이 늘어났나요, 여러분? 30이 더 늘어났죠? 몇이 늘어났나요? 11이 늘어났어요. 그럼 30분의 1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특별히 비교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얘에다가 4배 한번 해보세요. 밑에도 4배, 위에도 4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분모는 더 크고 분자는 더 작아요. 누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분모도 작고 분모도 얘는 커졌고 분자가 작고 분모도 작고 거꾸로 자꾸 말하네요. 네, 분모도 작고 분자도 크니까요.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얘보다. 그러면 비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12분의 47쪽이 조금 더 만족 조건에 흔히 말하는 퍼센트가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사가 그나마 더 B사보다는 좋아요. 확실해요. 시장 아직 계산 안 해봤지만 당연히 좋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고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분수비교법을 여러분 보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문제 풀다가 여러분 분수를 비교하세요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2014-2017년까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적 합류를 나타낸 자료예요.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값의 차이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부적합률이라고 나오네요. 아이고, 이거 뭐하란 소리예요, 여러분? 대놓고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보기 상태 보니까요, 0.1, 0.2, 0.3,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밀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림산과 정밀산의 개념이 있는데, 얘는 지금 정밀산을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완전 수학이에요. 수학도 굉장히 지저분한 수학이죠. 분명히 180092를요, 뭘로 나눌 거냐면, 2075로 나눠야 돼요. 그럼 곧바로 이 식을 쓸 준비를 하시고요. 곱하기 100을 해야
적합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요렇게요. 네. 지금 제가 잘못 나눴죠, 여러분? 네. 180092를 뭐로 나눠야 되죠? 네, 이렇게 2075로 나눠야 되죠? 곱하기 100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7500분의 네, 180092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걸 지금 네,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리려다가 이게 제가 실수해버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곧바로 적어주시길 바래요. 어차피 밑에 것이 올라가고 거기다 100배 해야 되고 얘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1 넣어주고요. 180092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냐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기 때문에 셋째 자리까지는 구해야 돼요. 네. 둘째 자리까지는 구해야 돼요. 둘째에서 반올림을 하라 그랬군요. 빼면 얼마죠, 여러분? 27408 이렇게 적고요. 또 1 들어가요. 180092 빼면요. 9가 될 거고요. 4가 아니 되죠? 네. 4가 아니 되고 399가 아니라 88 이렇게 나오겠네요. 939880 나와요. 한 5개 들어가려나요? 그죠? 5개는 들어갈 것 같네요. 5, 20, 59, 45에 46, 4, 0, 4, 8에 5, 58에 40, 51은 5,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39, 42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값은 중요한 건 아니죠. 1.15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여기서 업하세요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여러분 몇이 나오죠? 1.2%라고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냥 귀찮은 수학 문제예요. 어쩔 수 없는, 네. 자, 여기도 보면요. 1254에다가 00을 붙이고요. 181319로 나눠보죠. 391이네요. 1 적고요. 와, 여긴 여러분 1도 안 나오죠? 네. 그럼 0, 점 적고요. 한 몇 정도가 들어가야 될까요? 7 들어가야 될까요? 7이는 7, 7, 8에 56 하면 126 정도에서 헤맬 것 같긴 한데요. 안 되네요. 네. 6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6일은 6, 6, 9, 54, 5 올라가고요. 6, 3, 18에 23, 6일은 6, 8, 6, 8에 48, 4 올라가고 6일은 6, 1, 0 나올 거예요. 빼면요. 1, 7이 아니라 1, 6이고요. 6이 아니라 5고요. 6, 5, 4, 0 나올 겁니다. 이렇게. 1, 6, 5, 6, 5, 4, 0. 굉장히 크네요. 네. 얼마로 나눠줄 수 있죠? 9 될까요? 9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9가 살짝 되네요. 네. 9도 나올 것 같습니다. 9, 1은 9, 9, 9, 81, 8 올라가고요. 9, 3, 27에 35, 3 올라가고 9, 1은 9, 12, 9, 8에 72, 73, 9, 1은 9,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네, 여기 좀 단위가 이상해졌네요. 빼면 나오긴 하잖아요. 아무튼 0.69 뭐뭐뭐입니다. 여기서 반올림 했을 때요. 0.7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차를 구하세요. 약 0.5%입니다. 이렇게 가는 문제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순 계산이지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긴 하죠. 네. 1분 내에 푸실 수 있을까요, 근데? 나누기가 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누기 단장 2개밖에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할 때는 여러분 한번 타이머를 재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에 가서 여러분 여기는 4번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요. 다음은 국적별 외국인 국제 순이동을 나타낸 표예요. 이대는 잘못된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데요. 기다란 표 나왔는데 지금 일단 보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잘 읽어가면서 위에 거 하나씩 보다 보면 저절로 또 해석이 됩니다. 자, 명희는요, 2012년 입국 초과 국가는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다. 그랬는데 2012년에 입국 초과래요. 쫓아가는 거죠. 뭐 입국 초과란 말이 여기 있고 2012년 여기 있고 국적은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캐나다 순이구나.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캐나다 순이구나.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철수는요, 2012년 미국, 베트남 등은 전년에 의해서 입국 초과 상이 나타냈고 미얀마, 러시아는 전년 출국 초과에서 입국 초과가 나타냈다.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2012년 미국, 베트남 등은 맞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입국 초과 상위. 전년과 이어서 둘 다 여기 여러분 입국 상위가 맞죠? 이렇게. 네. 미얀마, 러시아는 전년 출국 초과에서 입국 초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럼 2011년에는 미얀마, 러시아는 출국 초과에 있어야 돼요. 러시아 여기 있고요. 미얀마도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일단 출국 초과였긴 했는데 올해는 입국 초과가 됐대요. 2012년에는 입국 초과가 됐나요? 입국 초과 국가. 러시아, 미얀마. 그렇죠. 네. 맞는 말이네요. 날라가시고요. 동수는요, 2012년 출국 초과 국가는 타이, 몽골, 중국수 나타냈고, 타이, 몽골, 중국수 나타났고,
타이와 몽골은 전년보다 출국 초과 규모가 감소했다 그랬는데 타이와 몽골은 작년보다 감소했나요? 작년보다 늘어났죠? 몽골은 여기서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사람 수가 많이 밖으로 나갔어요. 요거 여러분 잘못됐네요. 출국 초과 규모가 증가했다. 그죠? 답 여러분 3번 결정이 되고요. 이거 보면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장담합니다. 그죠? 요거를 한번 더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밑에 걸 보지 마세요. 답이 나왔다고 가정하면요. 답에서 여러분 3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 그래프는 1980년과 2010년에 걸친 주요 도시 A부터 G에서요, 인구 이동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이게 뭔가요, 여러분? A라는 도시예요. A라는 도시에 전입률이 1점 몇 프로고 전출률이 1점 몇 프로 이런 개념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한 거니까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는 소리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전입률 쪽이 뭐란 소린가요, 여러분? 더 커요. 왜냐면 요 선이 여러분 전입률과 전출률이 똑같은 선인데 이쪽은 전출률이 더 큰 쪽이고 이쪽은 전입률이 더 큰 쪽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대충 이런 데 하나 집어넣으면 알아요. 여긴 전입률이 8이고 전출률이 2구나. 아, 그럼 이쪽이 전입률이 큰데 이쪽은 전출률이 큰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 전출률과 전입률을 대충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도에는 이쪽에 있는 C랑 E는 전출률이 큰 도시, 이쪽에 밑에 있는 A, B, F, G는 전입률이 더 큰 도시, D는 거의 똑같았던 도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2010년도에는 들어오는 동네는 많은데 나가는 동네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네. 대략 해석하고 내려왔어요. 1번은요. 1980년 A부터 GC의 총 인구는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1980년도에 증가하고 있다.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려면요. 여러분 전부 다 내려와 있다든지 전부 다 전임이 더 많아요. 전출보다. 그렇다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전출률이 큰 요 동네랑 요 동네가 있는데 이건 전임률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그럼 들어온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게 서울이에요. 만약에 C가 서울이었다고 해봐요. 나간 사람이 더 많다고 해봐요. C가 서울이고 이게 지방에 있는 한 시 정도 되는 도시라고 해봐요. 인구 한 3, 40만 명 되는 도시요.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이쪽이 전출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이 나머지 것들을 다 상회하고 남을 수 있는 숫자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 몰라요. 1980년에 BC의 전출자 수는 DC의 전출자 수보다 적다 그랬는데요. 자, 이 BC가 또 지방에 있는 도시고 DC가 만약에 또 서울이라고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서울은 똑같았거든요. 전입률과 전출이 똑같았지만 워낙 나간 사람이 많아서 워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았다고 했던 얘보다도 실제로 전출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에이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들은 애초에 건들면 안 돼요. 1980년과 비교해서 비교는 괜찮아요 여러분. 2010년에 인구가 감소한 것은 C씨뿐이다. 아이고 참 인구를 비교했네요 여러분. 네. 여기에 인구가 나와는 있나요 여러분? 퍼센트밖에 없는데 인구가 감소했다? 그럼 여러분 1980년에서 C였나요? 네. C에서 지금 이쪽에 C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중간에 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몰라요. 이쪽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가 이쪽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적었다가 만약에 C 도시가 갑자기 신도시화 돼가지고 신도시가 막 옆에 몇 개 붙어가지고 인구가 막 늘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확실한 것만 판단해 주세요. 1980년 FC의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그랬어요. FC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는 거는요. 지금 전년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구해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80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런 전입률과 전출률이 나왔다는 소리는 전년에 비해서 전입이 몇 프로, 전출이 몇 프로 이제 이런 개념이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사람 수가 늘었다의 표현을 어떻게 적냐면 전입률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고 전출률 전입의 몇 프로라면 그거 두 개를 뺐을 때 들어온 사람과 나간 사람이 차이가 어쨌든 간에 늘어난 양일 거 아니에요. 그 양이 크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980년도 요 녀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 그러면요. 이만큼의 값에서 이만큼의 값을 빼야 되는 형편이긴 하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늘어난 사람의 양은 이라는 소리죠.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고 한다 해도요.
2010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 2010년에 여러분 FC잖아요. FC는 여러분 여기 있어요. FC가 여기 있으면 전입률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고요. 전출률은 별로 안 돼요.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죠? 많이 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말이 여기서 여러분 약간, 네.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답이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F가 더 큽니다. 이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말 자체에서 여러분, 네. 잠깐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적다나, 여기가 2010년이거나, 이런 쪽으로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 보는 법만 일단 지켜주시고, 보는 법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증감률 자체는 여러분 들어온 사람 당연히 나간 사람에 대한 어떤 비율의 개념일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증가율보다 크다. 요 개념은 여러분 이쪽이 더 큰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답이라고 체크된 걸로 보아서 이쪽 거에 대한 말이 살짝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은요. 1980년 G시의 전입자 수는요. G시. 1980년 G시의 전입자 수는 2010년 전입자 수의 약 1.5배다 그랬는데,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 정도 돼서 그런가요? 한 4 정도 돼서 1.5배다 이렇게 말한 것 같긴 한데요. 들어온 사람, 전입자 수 약 1.5배이다. 여기는 약 4%, 여기는 약 6%, 1.5배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실제 사람 수는 여러분 1.5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실제 사람 수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사람 수 비교했죠? 사람 수 비교했죠? 사람 수 비교했죠? 사람 수 비교했죠? 그것 때문에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틀리고 비율로 갔던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맞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요하게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아무튼 여기 여러분 여기 약간 오타가 나서 요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 조금 고민생하셨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5번 문제고요. 다음은 청년층의 취업 경로 및 첫 직장 이직 사유에 대한 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여기 지금 일단 보지 말고요. 여기도 지금 보지 마요. 일단 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보는 거예요. 기억이 여러분 1개밖에 없어요. 네. 기억이 1개고요. 니은이 2개고요. 디귿이 3개나 되고요. 리을도 1개예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여러분 디귿부터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네. 자, 디귿을 보니까요. 2017년 청년층이 첫 직장을 떠난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 개인, 가족적 이유의 순으로 많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여러분? 근로여건 불만족. 네. 2017년 청년층이 첫 직장을 떠났대요. 이거는 첫 직장을 어쩌면 취업 경로인 거고요. 이직 사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근로여건 불만족, 개인, 가족적 이유 순으로 많았다. 근로여건 불만족이 일단은 가장 2017년도에 많긴 하죠. 그 다음에 뭐였나요, 여러분? 개인, 가족적 이유인가요? 네. 여기를 보면, 그럴듯한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외가 19.7이고, 개인, 가족적 이유가 18.4예요. 그러니까 1등이 근로여건 불만족이고, 2등이 개인, 기타 그 외 사유고 3등이 개인 사유 가족적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2등이 아니라 얘는 3등이거든요. 그 순으로 많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했을 때 디귿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디귿 안 들어간 1, 2번 일단은 제거되는 거고요. 디귿 들어간 이 녀석에서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랑 보면 되냐면 니은하고 리을만 보면 돼요. 니은하고 리을 중에 다 틀린 게 뭔지 틀린 걸 찾는 게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니은을 볼게요. 니은이 그나마 2번 있었잖아요. 아까 3년 연속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 경로 순위는 동일하다 그랬는데 3년 연속 동일한가요, 여러분? 누가 1등이죠? 신문, 인터넷 등 응모가 1등이죠? 네. 죄다 1등이에요. 2등은요? 여기가 2등이고요. 여기는 여기가 2등이에요. 그러면 얘만 봐도 여러분 틀렸죠? 아니죠? 그죠? 일단 1등, 2등이 다 틀려졌어요. 1등은 다 같은데 2등이 틀려졌어요. 15와 16만 봐도. 근데 여기 보니까요. 3년 연속 경로 수인 동일하다 그랬는데 틀렸잖아요.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니은이 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감사하게 그냥 4번으로 빨리 나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또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기억하고 리을 한번 보긴 해볼게요. 청년층 취업자 중 중퇴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중퇴자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말이 나와 있죠. 당구장에 나와 있어요. 옳고요. 대졸이상은 공개시험 통과할 때 통해서 고졸이하는 가족 친지 소개를 통한 취업이 가장 많았다 그랬네요. 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대졸 이상은 그죠? 공개시험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친지 소개가 고졸이하는 가장 많아요. 그죠? 네. 답이 그러니까 이 녀석도 맞는 녀석이네요. 그러니까 답이 니은 디귿으로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006에서 2013년 국내 전체 산업 동향을 나타낸 자료예요. 이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상태 보고요. 일단 이 내용은 일단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밑에 거 보면서 위에 거 하나씩 또 보는 겁니다. 자, 무역 적자를 달성한 애는 없다. 무역 적자라는 거는 여러분 뭘까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을 때가 무역 적자겠죠. 근데 자동차는 상태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에요. 그죠? 네. 무역 적자 달성은 없어요. 맞는 말이고요. 지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해는 2011년이다 그랬는데 2011년에 4,657 제일 큰 수인가요? 네, 맞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2010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랬어요. 2010년 이후에는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맞는 말이네요. 2008년과 비교해서 2009년에는 생산 내수는 증가하고 2008을 비교해서 2009에는 생산 줄었어요. 내수는 늘었고요. 수출 수입은 감소했대요. 수출 감소, 수입 감소는 맞아요. 하지만 생산이 줄었어요.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여러분. 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생산이 가장 크게 감소한 해의 무역 흑자는 312억 불이다. 전년 대비 생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해가 여러분 여기죠? 그죠? 여기가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요 해의 무역 흑자, 요것을 요거 빼란 소리죠. 뺐을 때 312.3입니다. 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아주 쉽게 결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있는 이제 발전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발전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제가 조금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것들 좀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혹시나 풀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이건 약간 이상한데요. 이런 거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자, 선박이 중국을 표현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 표는 지금 볼 의미가 없고요. 여기 표도 지금 볼 의미가 없고 요거부터 세세요. 기억이 몇 개 들어가 있죠? 기억이 1개 들어가 있죠? 이런 건 여러분 대박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답이면 끝나는 거고요. 아닐 확률이 높죠. 근데 1개 들어갔기 때문에 보기 1개만 댕간히 지워질 겁니다. 니은은요 2개나 돼요. 2개밖에 안 돼요. 디귿은 여러분 4개나 됩니다. 리을도 2개. 미음도 3개나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뭐부터 보는 게 좋냐면요, 디귿부터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이 미음, 그 다음이 니은이나 리을, 마지막으로 기억 보는 순으로 가시는 게 그나마 좀 좋을 거예요. 자, 디귿 보면요, 출발지를 기준으로 할 때, 출발지가 비인 선박이 중국으로 표현 횟수의 합이 가장 적다 그랬어요. 자,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출발지가 비인 선박. 출발지가 비인 선박, 여러분, 여기거든요. 여기의 합인, 요 2죠, 2. 2에 해당하는 그 값이 가장 적대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68, 22, 16, 2, 0, 1 이것만 봐도 그죠? 요것만 봐도 표류한 횟수? 네. 참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간에 여기 요 횟수만 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68, 22, 16, 2만 더해줘도 100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여러분 그냥 여기만 더해줘도 얘보다는 작아요. 여기만 더해줘도 얘보다는 커요. 어쨌든 간에. 여기가 제일 적지는 않단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었나요? 지금 여러분? 네. 디귿은 일단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옳지 않은 것 중에 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B가 제일 적다 그랬는데 적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일단 디귿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 거는 여러분 뭘 보냐면 미음을 볼 거예요. 출발지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으로 표현 횟수 합이 가장 많은 곳은 D다 그랬어요. 출발지를 기준으로 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값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은 곳이 D예요? 라고 묻고 있단 말이죠. 근데 D는 여러분 얘만 봐도 39번밖에 안 돼요. 이거 까불지도 못해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 어떻다는 소리예요? 출발지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으로 표현할 수합이 가장 많은 곳은 D다? 틀렸죠, 여러분? 네. 이거 대놓고 틀렸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미음도 틀렸네요. 이거 2개 다 틀렸네요. 답이 디귿 미음이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디귿 미음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 얘랑 얘입니다. 그죠? 감사하게 지금 니은만 확인하면 되네요. 니은은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선박이 중국으로 표현한 횟수를 모두 합하면 출발지가 C인 선박이 중국으로 표현한 횟수의 합보다 많다 그랬는데 요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요 내용이네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선박이 중국으로 표현한 횟수를 모두 합하면 출발지랑 목적지가 같다는 소리는 여러분 요 대각선이에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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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더했을 때에 합하면 출발지가 C인 선박, 출발지가 C인 선박은 여러분 얘죠. 얘랑 얘보다 많대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동그라미 친 것들의 합은요, C를 모르기 때문에 C만 내비두고요. C 내비두고요. 더하기. 요거 나머지 더하면요, 15회, 22회, 90회예요. 90 더하기 C란 말이죠. 이쪽 C라인 더해볼까요? C라인 더해버리면 여기가 52고요. 네, 62고요. 63회, 76회밖에 안 돼요. 76 플러스 C예요. 요렇게. 그러면 출발지 목적지 같았던 그 횟수가요. 앞에 것이 이쪽 중국 C 선박이 네, C인 선박이 중국으로 표현 횟수의 합보다 많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동시에 C는 지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C를 모르더라도 이 상태를 보면 맞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옳지 않은 것 고르으니까 얘는 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이 그래서 여러분 몇 번으로 나오냐면 4번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여러분 꽤나 쓸모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부터 착착착 봤으면 기억, 아니네. 니은, 아니네. 하고 기억, 니은은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 니은을 지워도 답이 결론적으로는 또 4번, 5번을 봐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긴 하네요. 디귿이 맞다는 걸 알 거고, 그러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여러분, 최대한 이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쉽다라는 거는 그냥, 네. 고정화된 어떤 개념은 아니에요. 경험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어떤 조언일 뿐이긴 한데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냥 완전히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풀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훨씬 더 시간이 효율적으로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저는 확신하지만요, 여러분들도 꽤나 가져가셨으면 좋은 내용이긴 하네요. 그런 겁니다. 네, 말이 좀 어버버버 했네요. 아무튼 이쪽 내용은 여러분 선택은 하세요. 선택은 하시되, 여러분이 풀 때 이런 것부터 푸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는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걸 자꾸 푼다? 그건 굉장히 시간 낭비인 겁니다. 알겠죠? 최대한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여러분 답이었으면 지금 답이긴 했지만 답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더 대박이었던 거죠. 그죠? 네.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쉽거나 대박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엔요, 쭉 넘어가서 여러분, 꽤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 29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29번 문제요. 자, 가로, 세로 퍼즐 완성한다고 하는데요. A에서 D까지 들어갈 숫자 모두 합한 값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굉장히 오래 걸릴 만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기억을 가로를 보면요. A랑 B를 둘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가로에 욕심을 가지실 거예요. 점유를 통해서 볼 때 2014년 총 진료 인원수는 몇 명이다 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요 개념에서 얘를 여러분 흔히 말하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퍼센트들도 여러분 정확한 퍼센트들이 아니라 근사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사된 값에서 정확히 마지막 단위를 해석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두 번째 자리까지만 내가 여기선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욕심 버리고 A만 구하는 게 맞아요. 요 문제는요. 자, 그러면요. 자, 2013년에 한번 구해볼 거예요. 2014년 총 진료 인원수를 보세요. 그랬으면 3,405명이 23.2%입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3,405명이 23.2%일 때, 네, X명이 100%다. 이 개념이죠, 지금. 그럼 이렇게 곱이 될 거, 이렇게 곱이 될 거니까요. 자, 23.2%의 X를 곱한 것이 3405의 00입니다. 라는 소리잖아요. 나누세요라는 소리네요. 그럼 340500 여기다가 여러분 23.2로 나눌 건데 얘를 232로 바꿔주고 0을 하나 더 붙여주죠. 1 넣어주죠. 232 나올 겁니다. 빼버리면요. 1085 나올 거고요. 1085는 5는 안 되네요. 4 정도밖에 안 돼요. 928 나올 거고 여기 계산하면 16이 아니라 5970 나올 겁니다. 1570이 나왔기 때문에 한 7도 안 되고 한 6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14,600 몇 명 정도 나올 거예요. 중요한 수는 여러분 두 번째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A가 몇이라고 눈치채면 되냐면요. 여러분 4라고 눈치채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싹 지우고요. 여기가 A가 4였습니다. 로 갈 거예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엔요. B를 구하려면 여러분 리을의 세로를 구해야 돼요. 리을의 세로를 구하면 리을의 세로 여기죠. 2012년 상위 5개 소아암의 진료 인원수를 합한 값은 몇 명이다 했는데 그 중에 맨 앞자리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2012년도에 5개 소아암의 진료 인원수를 합하래요. 여기를 다 더하래요. 몇 천 단위가 나오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311 계산하면 일단 5가 나오고요. 100단위까지 계산해주면 900에, 1300에, 1300에다가 여러분 600을 되니까 1900이에요. 애매합니다, 여러분. 10자리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10자리에서 그러면 1900이니까 100자리는 분명히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더 넘어갈 거는 확실하니까요. 여기가 2 몇 정도로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일단 앞자리는 여러분 7000대로 시작한다는 거는 맞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예상을 하는 거예요. 7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 더해도 답이 나오긴 하지만요. 대략적으로 앞에 것만 쓱 계산해 봤을 때 7000대 나올 거야 라는 판단으로 B를 7로 고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B까지 여러분 잘 해결이 됐어요. B는 7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를 구하려면요. 기억의 세로를 구해야 되네요. 2014년에 비오 치킨 리프종 갑산선황 심장암의 점유율 합한 값은 몇십 몇 점 몇 %입니다. 그랬어요. 2014년에 요거 3개 더하라는 거죠? 네. 요거 3개 더하래요. 거기서 중간 단위 1자리를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싹 더해주면 14.9%니까 여기가 4였어요 라는 소리네요. C가 그래서 여러분 4라고 나올 겁니다. 또 싹 지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를 구하면 되는데요. D는 니은의 가로에서 구하면 되죠. 점유율을 통해서 볼 때 2013년 비오치킨 리프종의 진료 인원수는 몇몇 몇 명 명이다인데 여기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점유율로 여기 9.8%의 여기를 볼 거예요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 보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런 방법이 있어요. 2.4에서 2.5를 여러분 빼보세요. 그럼 0.1% 차이 나죠. 0.1% 차이 나는데 사람 수는 몇 명이 차이 나나요? 15명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10.4에서 9.9면 여러분 0.5%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0.5%의 차이는 5배라니까 75명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1514명에서요. 75명 정도를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가 아니라 39 나오거든요, 이렇게. 1439명 정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자리거든요. 그럼 얘는 여러분 어림산이긴 하지만 4라는 계산이 나오긴 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차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조금 더 큰 수가 조금 더 오차가 적을 겁니다. 계산할 때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주면요. 1514명이 계산은 귀찮아요. 10.3%였다면 실제로 네, X명이 9.8%다. 만약에 이걸로 갔으면요. 실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3X는 1514 곱하기 9.8이에요. 그죠? 요거 계산하고 10.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실제 요거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1420 몇 대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어차피 차이가 별 문제가 없는 100단위였기 때문에 답은 그냥 4라고 적어서도 괜찮다는 소리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의 풀이는 앞쪽 거일수록 여러분 오류가 적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오류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어림산 개념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알겠나요? 네. 참고 삼아 기억해 보세요. 계산을 굳이 다 안 해드려도 이런 값에서 비교해서 여기 값이 13이 떨어진 값으로 여러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좋네요. 그래도. 그죠? 그 비율로 여기 계산을 했어도 되더라라는 표현인 겁니다. 어림산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하려면 여러분 조금 더 큰 수를 잡는 게 더 오류가 적고요. 오차가 적어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세요 했기 때문에 444, 12에다가 7을 더하니까 답이 여러분 1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풀어봐 주시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추리 영역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